겨울밤 한 노인이 집을 떠납니다. 며느리의 모욕과 아들의 침묵 속에서도 그녀는 담담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그녀를 가난한 어머니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내일이면 기업 인수합병 위한 실사 회의실에서 벗겨진 선글라스 뒤에 숨겨진 진실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문 밖에 찬 공기, 문 안에 뜨거운 말. 거실에 냉기는 말보다 먼저 번졌습니다. 식탁 가장자리에는 장난감과 학습지가 어수선하게 널려 있었고 귤 껍질의 달콤한 향이 전기 난로의 건조한 공기에 눌려 희미해져 갔습니다. 박서아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체면과 분노 사이에서 뽑아낸 말들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도윤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세요? 최도윤은 몇 번 입을 열려 했지만 결국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틀의 묵은 먼지와 시계의 초침 사이를 헤맸습니다. 최명자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얇은 코트로는 겨울 저녁의 차가운 바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현관 매트를 지나 타일 위로 옮겨 붙었습니다. 고무창과 바닥이 스치는 미세한 마찰음마저 공기 중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손녀 최가린의 눈두덩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최명자는 조용히 아이의 머리카락을 한번 쓸어 올렸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 샴푸 향에 섞인 급식실 냄새, 교실 분필가루의 가벼운 촉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접촉이 가슴 깊은 곳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문을 닫는 마지막 순간 생각보다 큰 힘이 필요했습니다. 너무 세게 닿지 않으려는 배려가 오히려 몸의 균형을 흐트러뜨렸고 경첩에서 낮은 금속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계단참의 공기는 바디로션과 먼지, 겨울 섬유의 마른 냄새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얇은 구두창을 뚫고 발바닥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현관 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택시를 부르려고 손을 들었을 때 손등의 혈관이 가로등 불빛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히터의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창유리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는 놀랍도록 맑았습니다. 울지 않기로 마음먹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눈물이 흐를 길은 이미 다른 곳으로 막혀 있었거든요. 자리에 앉아 캐리어를 똑바로 세웠습니다. 운전석 백미러에 비친 기사와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해솔로 양원으로 가주세요. 대답은 단호했지만 공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연습해온 목소리였죠. 택시가 출발하자 아파트 단지에 규격화된 가로수가 창문 너머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로등의 주기적인 번짐은 심장 박동처럼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옆모습을 보면서 최명자는 오래전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병실의 소독약 냄새와 겨울 저녁 먼지가 얇게 섞인 공기. 심전도의 규칙적인 전멸. 베개에 남아있던 헤어토닉의 미세한 향까지. 아이를 어른으로 키워줘.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재산 이야기를 하지 말아줘. 그는 그 말을 2번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지적인 사람일수록 중요한 말은 한 번만 합니다. 그 한 번이 전부이기 때문이죠. 최명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이후 삶은 긴 훈련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검소함은 선택이 아니라 약속의 형식이었습니다. 택시가 차선을 바꿨습니다. 좌회전 신호에서 잠시 멈추는 동안 맞은편 약국 간판의 초록색 십자가가 느리게 깜박이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들이 깜박이는 사이에 사람은 저마다의 결심을 다지게 됩니다.
오늘은 퇴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결심을 또렷하게 드러내는 진입의 순간이었죠. 최명자는 가방 안쪽 노트를 만져보았습니다. 구겨지지 않게 여러 번 접어넣은 일정표, 기업 인수합병 실사 체크리스트, 비상 연락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칸은 늘 비어 있었고 서명은 늘 대리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름을 감춘 채 정확함만 남기는 방식. 그것이 바로 최명자만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기술이었습니다. 6평의 방 한 장의 사진. 요양원 2011호는 해가 잘 드는 방이었습니다. 겨울 햇살은 낮았지만 유리창에 묻은 손자국과 물얼룩 사이를 비스듬히 뚫고 들어왔습니다. 실내는 깨끗했지만 새것의 반짝임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닦인 표면만이 갖는 은은한 윤기가 있었죠. 침대는 적당한 높이로 차가운 바닥에 냉기가 덜 올라왔습니다. 매트리스는 탄력이 조금 빠져 있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선반 위 액자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흰 와이셔츠에 칼라가 바르게 접혀 있고 넥타이 매듭이 정중앙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성격은 의복의 대칭성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법이죠. 방 안 온도를 23도로 맞췄습니다. 난방이 너무 뜨거우면 점막이 마르고 밤에 기침이 잦아집니다. 컵에 물을 반쯤 받아두고 안약을 베개 옆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작은 준비들이 불안을 덜어줍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생각이 더 세밀해지죠. 옆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부드럽게 3번 들렸습니다. 박순례였습니다. 얼굴에는 호기심과 환영이 반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 오시면 다 그래요. 밤이 길어지고 낯선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지거든요. 최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거부하는 것은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익숙함을 잃는 것에 대한 인간 본능의 반응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은 자식들이 와요. 용돈도 조금 주고 간식도 놓고 가고. 순례의 말에는 실망도 자랑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담담한 목소리였죠. 사실이 오래되면 감정은 수분을 잃게 마련입니다. 문이 닫히고 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가벼운 진동과 함께 비서실 폴더가 떴습니다. 오늘 들어온 보고는 5개였습니다. 배당 일정, 협력사 표준단가 조정, ESG 공시 초안, 비영리재단 감사 일정, 익명지원 대상자 명단 업데이트. 익명이라는 단어는 최명자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지울수록 결정은 오히려 분명해졌거든요. 사람은 이름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절차와 기록으로 움직입니다. 그 신념이 오늘의 최명자를 만들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햇빛이 조금씩 이동했습니다. 해가 짧아지는 계절의 느린 걸음이었죠. 노트를 꺼내 날짜를 적고 다음 장에 줄을 그었습니다. 기업 실사 미래산업. 검사 항목 27개. 임직원 면담 8건. 설비 유지보수 이력 대조. 회계 샘플링 3건. 항목들을 적을 때 손끝의 힘이 자연스럽게 일정해졌습니다. 계획이 명확할수록 감정은 고요해집니다. 감정이 고요할수록 판단은 빨라지죠. 감춘 이름 남긴 의사. 이틀째 오후 비서실 김 부장의 전화가 정확히 정시에 왔습니다. 그의 습관을 최명자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위치 확인 보고 드립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반톤 낮았습니다. 걱정과 충성심 사이의 균형을 아는 사람의 어조였죠. 여기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미래산업. 실사 일정은 그대로 진행해요. 예, 회장님. 동선 정리해서 오전 9시에 사전 브리핑 올리겠습니다. 짧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직급과 호칭이 대화를 공식적으로 만들었지만 둘 사이에 흐르는 것은 오래된 신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방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최명자는 다시 액자 앞에 섰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입안에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아이를 어른으로 키워달라. 재산을 말하지 말라. 그 두 문장 사이에는 공백이 없습니다. 사실상 하나의 문장이었죠. 진정한 사랑은 무제한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공간을 남기는 방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최명자는 그 철학을 경제와 가정에 동시에 적용해 왔습니다. 창밖 하늘은 붉고 얕았습니다. 겨울해의 색온도는 사람을 진지하게 만들죠. 그 빛 아래서 내일의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로비의 밝기, 안내 데스크 위치, 회의실 테이블 배치, 물과 커피 동선, 자리 간격, 질문 순서, 대답의 길이까지. 면담에서 가장 먼저 물어볼 문장과 마지막에 던질 문장을 정확히 배치했습니다. 면담은 추궁이 아니라 확인이어야 합니다. 확인은 신뢰의 다른 이름이죠.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사람은 저절로 정직해집니다. 로비의 시선, 면담실의 정적. 다음 날 오전 미래산업 로비는 말끔했습니다. 식물 잎사귀에는 광택제가 살짝 발라져 있었고 안내 표지판의 화살표는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과함은 신뢰를 해치는 법이죠. 김 부장은 정시에 도착했고 실사팀은 별다른 설명 없이 필요한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정숙하고 효율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최도윤은 정장 재킷 단추를 하나만 채우고 침착한 미소로 팀을 맞았습니다. 2년간 준비해온 프로젝트 설명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공정표에는 업데이트 날짜가 선명했고 품질관리 차트에는 변동 사유가 주석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프는 수치보다 설득력을 보여줍니다. 변동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불안은 사라지죠. 점심 후 면담실에서 본격적인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형광등은 과도하게 밝지 않았고 햇빛이 블라인드를 통과하며 테이블 위에 완만한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물컵의 물결은 질문이 시작될 때마다 아주 살짝 흔들렸습니다. 가족의 지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최도윤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낮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다고 말했고 가정과 일의 균형을 잡으려 노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장 끝에 짧은 여운이 남았습니다. 그 여운이 말의 진정성을 높였죠. 바로 그때 최명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두 글자 이름이 좁은 방을 둥글게 채웠습니다. 선글라스를 벗는 동작은 천천히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렌즈 가장자리에서 한 번 반사된 뒤 사라졌습니다. 김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서그룹 창업 오너이자 현 대주주 최명자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적은 공포가 아니라 이해의 전 단계입니다. 최도윤의 동공이 수축했다가 원래 크기로 돌아오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의 모든 말들이 오늘의 사실에 의해 다시 정렬되었습니다. 가난한 어머니라는 이야기는 집 안에서만 통했던 서사였습니다. 세상은 이미 그녀의 결정으로 여러 번 움직여 왔거든요. 밤의 대화, 낮의 조건. 그날 저녁 집은 침묵보다 더 큰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숨소리, 컵이 부딪히는 소리, 냉장고 모터의 저음, 창밖 도로에 먼 소음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놀람은 빠르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계산은 불안으로, 불안은 변명으로, 변명은 후회로 옮겨갔습니다. 감정은 이동할 때마다 모습을 바꿔가는 것이죠. 박서아는 처음으로 소파 등받이에 등을 바짝 붙였습니다. 자세는 사람의 심리를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최도윤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침묵은 때로 회피가 아니라 준비의 과정이기도 하죠. 다음 날 요양원 상담실에서 최명자는 조건을 말하기 전에 물을 반 모금 마셨습니다.
여운 없는 말을 하려면 혀의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조건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1년 동안 회장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그녀를 그저 돈 없는 할머니로 대할 것. 이것은 대우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둘째, 매주 토요일마다 박서하는 봉사활동으로 어르신들의 손과 시간을 직접 만질 것. 시간을 내는 사람이 진정한 관계를 얻는 법입니다. 셋째,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것. 작은 불평도 성실함의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이 조건들을 지키면 그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명자는 더 이상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짧을수록 의미는 오래갑니다. 최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박서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결심의 방향은 같았지만 받아들이는 속도는 달랐습니다. 사람마다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렇게 해서 1년간의 특별한 약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이어지는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첫 주의 어색함, 둘째 주의 느림, 셋째 주의 리듬. 첫 토요일 목욕 보조실은 수증기로 가득했습니다. 김이 거울을 서서히 덮으면 사람의 표정도 저절로 부드러워집니다. 박서하는 장갑을 끼기 전 손을 한 번 더 씻었습니다. 온도계의 수은줄은 38도를 가리켰습니다. 온도가 적정하면 어르신들의 어깨가 먼저 풀리는 법이죠. 물줄기를 등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팔로, 팔에서 손등으로 천천히 이동시켰습니다. 손의 힘은 세지 않게, 하지만 망설임은 없게. 망설임이 닿으면 상대방이 먼저 움츠러들거든요. 둘째 주에는 산책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도의 핸드레일은 손때로 반들거렸고 보행보조기의 고무바퀴는 윤기가 조금 달아 있었습니다. 속도를 느리게 맞추니까 대화가 생겨났습니다. 박순례는 시골 장터 이야기를 풀어놓았고 김정자는 젊은 날 미싱 소리를 그려 보였습니다. 오래된 소리는 기억의 촉각을 깨워주죠. 벤치의 차가운 냉기는 담요 한 장으로 상쇄되었습니다. 담요의 촉감은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무게와 온도가 사람의 불안을 낮춰주거든요. 셋째 주가 되자 리듬이 생겼습니다. 규칙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박서하는 이름을 먼저 불러보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상대방의 시선이 먼저 돌아옵니다. 시선이 돌아오면 표정이 풀리고 표정이 풀리면 몸의 긴장도 풀립니다. 작은 순환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날 박서하는 머리를 말리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드라이어의 약한 바람은 바이올린의 낮은 음처럼 방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미용 도구를 챙겨 손톱을 다듬어 드리자 김정자가 말했습니다. 손끝이 가벼워졌네요. 몸의 가장자리에서 시작된 가벼움은 마음의 중심으로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흔들림의 밤, 전환의 새벽. 그 주 수요일 조윤숙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복도의 호출등이 빨갛게 깜박였습니다. 박서하는 간호사를 부르며 동시에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번호를 누를 때 실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기계적 숙련은 당황을 이기는 법이죠.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박서하는 조윤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등의 살은 얇았고 혈관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온도는 낮았지만 맥박은 규칙적이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옆에 있어요. 짧은 문장이 공간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과잉이 아니라 밀도의 문제였죠. 응급실의 의자는 차가웠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은 소리 없이 움직였지만 눈에는 크고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새벽 3시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는 안도와 경계를 함께 전했고 박서하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후 조윤숙이 말했습니다. 정말 손녀 같았어요.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 내려앉았습니다. 진심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문장이 짧을수록 감정은 더 깊어지는 법이죠. 그날 이후 박서아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약속된 토요일뿐 아니라 주중에도 들러서 머리를 말려주고 익숙한 간식을 나누었습니다. 과자 한 봉지가 방의 분위기를 밝혔습니다. 웃음은 일반 조명보다 훨씬 따뜻한 빛을 만들어냅니다. 박서아는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느꼈습니다. 자각하는 순간 변화는 더욱 빨라지죠. 아들의 배움, 어머니의 손. 최도윤은 퇴근길에 요양원에 들렀습니다. 정문 앞 느티나무 가지에는 오래된 조명이 걸려 있었고 일부는 나가 있었습니다. 밝지 않은 조명이 오히려 풍경을 부드럽게 만들었죠. 복도 끝방의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고 단정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다른 어르신의 병원 동행 일정을 정리하고 간단한 메모를 남기고 필요한 약의 부작용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직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손과 시간과 정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깨달았습니다. 존중은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이라는 것을요.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익명으로 누군가의 삶을 바쳐왔습니다. 재단의 서류에는 그녀의 이름이 없고 대리 서명만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손은 비서실의 것이지만 결정은 그녀의 것이었죠. 최명자는 누가 했는지보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더 중시했습니다. 사람의 시간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지만 숫자는 때로 사람의 시간을 보호해 줍니다. 그 믿음이 기업의 시스템으로, 가정의 교육으로, 개인의 태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최도윤은 가린이가 구운 쿠키를 꺼내 선반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포장지는 소리가 크게 나지 않는 재질로 선택했습니다. 소음의 크기는 배려의 깊이를 보여주거든요. 최명자가 한 조각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이가 약해진 분에게는 식감의 무게보다 온도가 중요합니다. 따뜻함이 맛을 더 선명하게 만들죠. 사람을 기다릴 줄 알면 돈은 제자리를 찾아와. 어머니의 말은 격언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오랜 경험의 결과였습니다. 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은 동의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작은 동의가 쌓이면 사람이 변하죠. 1년의 끝 그리고 새 약속. 1년의 마지막 토요일 요양원 정원에는 겨울 햇빛이 낮게 깔렸습니다. 의자 표면에 냉기는 담요로 눌러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둥글게 앉았습니다. 최명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전 재산을 기부한다면 어떻게 생각해? 똑같은 질문이었지만 이번에는 공기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놀람 대신 평온이, 계산 대신 이해가 자리했습니다. 최도윤이 답했습니다. 더 성실히 일하면 됩니다. 박서아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먼저예요. 최가린이 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도움받을 수 있잖아요. 세 문장은 짧았지만 방향이 같았습니다. 최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속은 하되 경영은 전문가에게 맡길 것. 수익의 절반은 사회에 환원할 것. 돈 때문에 가족을 잃지 말 것. 약속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간단함은 실행에서 가장 어려운 법이죠. 간단한 원칙을 매일의 습관으로 바꾸는 일, 그것이 진정한 성실함의 구조입니다. 한 달 뒤 최명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은 따뜻한 조명과 아이들이 만든 액자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액자 속 사진은 요양원 어르신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혈연과 비혈연이 한 프레임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깨를 맞댔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이 가득한 반찬들이 올라왔습니다. 오래볶아 단맛을 끌어낸 우엉조림, 간장을 적게 넣어 감칠맛만 남긴 장조림, 대파가 단정하게 정리된 계란말이까지. 진정한 성의는 칼질의 방향과 두께에서 드러납니다.
저녁 대화는 과하지 않았고 웃음도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안정된 가정의 표정은 과장의 반대편에 있거든요. 이름보다 관계, 관계보다 시간. 몇 해가 흘렀습니다. 최가리는 사회복지학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속도가 빨랐죠.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깊이가 얕아지는 건 아닙니다. 최연우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과정을 또박또박 적어 나갔습니다. 사람의 손글씨에는 사고의 호흡이 담기거든요. 최도윤은 경영에 개입하지 않는 주주로 남았습니다. 손을 떼는 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박서하는 봉사를 일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주 하는 일이 사람의 성격을 바꿔나갑니다. 최명자는 여전히 주 3회 요양원에 들렀습니다. 누군가의 오후를 채우는 일은 적금과 같아서 한번 빠뜨려도 계좌는 유지되지만 꾸준하면 이자가 붙는 법이죠. 복도 끝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의 각도는 계절마다 달랐습니다. 봄의 빛은 투명했고 여름의 빛은 무거웠고 가을의 빛은 길었고 겨울의 빛은 얕았습니다. 최명자는 그 밑의 변화를 시간표 삼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어느 봄 오후 집의 창가를 스치는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선반 위 액자 앞에서 최명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어른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진짜 가족이 생겼답니다. 30년의 기다림은 결국 시간의 모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돈이 움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이 변해서 만든 결과였죠. 느리지만 단단한 방법으로 한 가족은 스스로를 다시 선택했습니다. 이제 이름은 배경이고 관계가 전경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지탱하는 것은 시간을 내는 습관이었습니다. 한때 문 밖으로 쫓겨나던 발걸음이 오늘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같은 발걸음, 다른 의미. 그 차이가 이 집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기적이라 부르겠지만 사실은 작은 선택들의 누적이었습니다. 작은 선택을 매일 반복하는 일, 그것이 사람과 집과 회사를 바꿉니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정확할 뿐이죠. 조용하고 정확한 것들이 오래갑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지만 소중한 변화가 찾아오길 응원합니다.